자,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의견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통계 여론조사 통계를 보니까 이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살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주 조금. 전에 이전에는 이제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확률은 낮아도 반드시 내가 당첨돼서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비싸더라도. 이 생각을 전에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임대주택 짓는다 그러면 전부 저항을 했거든요.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저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주택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면적도 또 주택의 질도 위치도 좀, 사실 위치를 제일 역사 근처에다 제일 좋은 데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 주택실장도 토지주택실장 오셨지만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바꿀 건데, 그 이전에는 임대주택을 하면 꼭 저 산 구석대기 제일 싼 지역, 제일 험한 데다가 몰아지어 가지고 그걸 혐오 지역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역사 근처 이런 데는 임대가 아니라 전부 다 분양을 했죠. 그러니까 뭐 집값 폭등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당첨이 되면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확률은 낮아도 분양을 늘리자. 그러나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임대를 좀 충분히 공급해서 거기 살다가 돈을 벌든지 여유가 생기면 민간 주택을 내가 매입해서 나갈 수 있게 해도 되겠다. 이 둘 중에 오늘 제가 선택 많이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나이 45세 넘으신 분들은 손 들지 말고 45세 미만만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임대를 좀 늘리자. 차라리 내가 내 능력으로 집 살 때까지 좀 살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을, 그것도 장기간 살 수 있는 좀 품질 좋은 이런 거 좀 늘리자. 공공 부문에서 분양하지 말고.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압도적으로 많아졌네. 그게 뭔 소리냐? 최대한 공공 부문에서 택지 개발하면 분양을 해야지. 내가 분양 받아야 되겠다. 분양하자. 이상한데. 이게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다 분양하자. 내가 확률은 낮아도 반드시 내가 집을 분양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임대냐, 좋은 자리는 무조건 분양이다 이랬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죠.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토지주택실장님 참고하십시오. 하나만 아주 디테일한 건데, 그러면 사실 공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적자가 날 수 있잖아요. LH나 SH는. 그러니까 사실상 분양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한국의 그 토지, 그러니까 그 주택 시장의 원리라는 게 그 집값이 올라서 그걸 다시 팔아서 이제 계속 하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사의 그 평가 지표들이 너무 수익에 중심이 돼 있어서 사실 LH나 SH가 실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네. 그게 자유주의적 사고에 의하면 공기업이 무슨 빚이 그렇게 많냐, 부채 비율 250% 넘었다, 이 큰일 났다, 나라 망한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부채라고 하는 게 자산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1억을 빌렸다. 근데 그게 시가로 한 2억 한다. 근데 그걸 이제 보증금을 1억 받고 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본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빚으로 1억이 빚으로 평가되잖아요. 1억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산도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자산이 있는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전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빚이 많이 늘었다, 이재명 정부 저 분양 안 하고 임대하더니 빚이 얼마가 늘었다, 이렇게 공격을 할 거거든요. 사실 그런 공격을 받기 싫어가지고 다 분양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다 제가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이런 점들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다음 이걸 분양해가지고 개인 사유물로 만들어서 그걸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능력 되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좀 역세권에 한 뭐 15평 좀 맨날 6평짜리 살아서 서럽다는데 미혼일 때는 한 15평 결혼해서 아이 나오면 한 20평 아이 둘 나오면 25평 30평 셋 나오면 40평 이런 거 임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역세권에 가까운 데다가 임대를 주자. 장기간 살 수 있게 해주자. 실제 성공한 사례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정책을 바꾸려고 하니까 시장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분양해야지 뭔 소리냐고. 그리고 거기에 또 동지한 사람도 많은데 오늘을 보니까 의외로 적어서 다행입니다. 정책 전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전에 우리 그 정책실장님 오셨나요? 저기 계시니. 전에 우리 왜 부동산 조사 본부 이런 거 만들어도 안 됐잖아요. 부처의 이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오늘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또 있네요. 예. 부동산 조사 요원. 감독관 예. 네. 이것도 사실은 꽤 규모가 큰 인력들일 텐데 예. 세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다시 부동산에 관한 예. 뭐 조사도 하고 이런 거주 실태 조사, 그다음에 투기 조사, 자금 조사, 알겠습니다. 부동산 예. 질서 위반 사법 조사, 예. 정책 이런 걸 맞는 실제 대한민국 그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한번 다시 검토하기로 하죠. 지난번 것도 조금 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할 때 이거 추가하고요. 네네. 말씀하신 그 임대 지금 오늘 말씀하시면 이제 수요가 많이 바뀐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심층적으로 더 종합적으로 서베이해서 네, 그쪽 임대 쪽을 공급하는 방안도 그러시죠. 좀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기 이게 분양하지 말고 임대하자가 많다는 건 놀랍죠. 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정서가 바뀐 겁니다. 네, 네. 이전에는 임대 그 무슨 포퓰리즘이냐 무조건 분양 이게 대세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이 많이 늘어나셔서 감사합니다.